안녕하세요. 만약에 한국의 한 주요 정당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기계와 같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운전사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문제를 리더십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정당 공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런 단기적인 전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정당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번 분석의 흑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정당을 하나의 기계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문제는 운전 실력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버린 엔진과 변속기, 그러니까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고장난 부품은 그대로 둔 채 운전사만 계속 바꿔 앉히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해법은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 인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재설계할 거냐에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얼굴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당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는 정당 공학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재조립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한번 쫙 펼쳐볼까요? 총 3단계로 구성된 이 회복 로드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냉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기계가 고장났다는 현실 인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단순히 선거 한두 번 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자체가 그냥 멈춰 써버렸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슈퍼스타가 와서 운전대를 잡아도 자동차 자체가 고장 나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누가 운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차를 운전하느냐, 즉 구조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기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첫 번째 수리는 바로 몸통 재건입니다. 정당의 핵심 골격과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되살리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몸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뇌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진 몸통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과제가 제시됩니다. 먼저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할 인재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들고 또 깊이 있는 정책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정책 저장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다시 다지는 것. 이 4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정당이 특정인의 팬클럽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몸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역할 재정렬입니다. 각 부품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역할이 완전히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할 사람은 뒤에서 기계를 고치려고 하고 뒤에서 묵묵히 기계를 고쳐야 할 사람은 갑자기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이 뒤섞이면 조직의 에너지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끝없는 내부 갈등만 낳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칼로 방패를 만들려고 한다? 와,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현재 상황의 비효율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격용 무기인 칼로 방어용 도구인 방패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엔 칼도 방패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나옵니다. 역할을 전면, 후면, 중간 이렇게 3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전면은 당의 얼굴로서 좀 차분한 이미지로 중도층을 끌어안고 후면은 전투력을 발휘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은 이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역할에 가장 잘 맞는 선수들을 제자리에 배치해야 팀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몸통을 만들었고 역할도 나눴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단계, 영혼 재정의입니다. 우리 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한쪽은 개혁, 복지처럼 명확한 기둥들이 서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전부 이건가? 저건가? 하는 물음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정당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실용보수. 그리고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싸움보다 운영입니다. 이념적인 논쟁이나 시끄러운 정치적 공방보다는 유능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승부하자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든 구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야당과의 소모적인 싸움을 피하면서 당내 갈등까지 줄이고 자신들이 원래 강점을 가졌던 경제나 행정 능력을 부각시키는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노리는 카드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거대한 정당 공학 프로젝트의 최종 회복 공식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공식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조직을 되살려서 튼튼한 몸통을 만들고, 둘째,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서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마지막으로 셋째,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서 뜨거운 영혼을 불어넣는 것. 몸통, 구조, 영혼, 이 세 가지가 바로 정당 재건의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분석은 이렇게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당은 몰락할 위기가 아니다. 이미 몰락했다. 이제는 위기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폐허 위에서 복구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과연 이 거대한 재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될 겁니다.